자, 수학상 이어서 1단원 뒷부분 개념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6입니다. 문자가 두 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 줄여서 변형식이라고 하죠. 곱셈 정리 변형식. 자, 곱셈 정리 변형식에서 제일 유명한 공식이 이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요 녀석을 전개했었을 때 가운데 항이 플러스 2ab로 나오죠. 마이너스 2ab를 해줘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과연 요 좌변을 우변으로 왜 바꿀까요? 즉 곱셈 정리 변형식은 왜 쓰는 걸까요? 요 좌변을 우변으로 바꾼 것은 인수분해한 것도 아니고요. 항의 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즉 식이 더 간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형식은 왜 할까요? 변형식은 주어진 식을 합과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요 좌변은 선생님은 줄여서 제곱합이라고 할게요. 이 제곱합을 뭘로 나타낼 수 있다?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상 전체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수학 하범인데요. 산술 기하 평균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와 산술 기하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그렇다면 제곱합을 합과 곱으로 변형했어요. 그러면 합과 곱으로만 변형할 수 있느냐? 아니죠. 차와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부호에 주의하셔야 돼요. 차일 때는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b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2ab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와 곱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차가 나왔을 때는 직접 변형할 수 없고요. 차 변형식은 제곱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해서요. 합과 비교를 합니다. 자, 합과 비교를 했었을 때 좌변은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b로 나오고요. 합에서 가운데 항은 플러스 2ab로 나오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곱을 4개 빼줘야 되죠. 곱을 4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는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부호와 요 개수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또 물어봐요. 선생님, 제곱차는 어떻게 변형식을 쓰나요? 제곱차는 변형식이 없고요. 그냥 합차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차는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차가 나오면 인수분해 공식인 합차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변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세제곱합의 경우는 합을 세제곱해서 구합니다. 가운데 항이 플러스 3a 제곱 b와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b 제곱이 나오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빼줘야 되는데 그냥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빼주죠. 외우실 때는 세제곱 합은 합 곱합 순으로 나오고요. 3이 두 번 나오고 부호는 풀마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빼냐? 이 두 가운데 당을 왜 이렇게 한다? 합과 곱으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상하게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제곱 차도 외우실 때는 차곱차 순으로 나오고 부호는 마풀마고요. 3이 두 번 나옵니다. 세제곱 차는 차곱차 순으로 나온다. 부호는 마풀마다.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 탕이 마이너스 3a 제곱 b와 플러스 3a b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형태로 더해 주셔야 가운데 당이 제거가 됩니다. 본인이 한번 직접 전개를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세제곱합 공식이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변형식과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언제 변형식을 쓰고 언제 인수분해 공식을 써야 되느냐? 합과 곱으로 합과 곱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합과 곱으로 나타내어야만 할 때는 변형식을 쓰고요. 여러분들이 뭐 통분을 하거나 약분을 할 때는 인수분해 같은 형태가 편하겠죠. 그때는 인수분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식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공식이 4제곱합과 5제곱합과 6제곱합이 되셔야겠죠. 물론 이제 책에서도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모중 시중 교재에서 이런 친구들이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애들이 엄청 외워요. 문제를. 공식들을 엄청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7제곱합이나 20제곱합이 나오는 거죠. 공식을 외워서 이제 문제 적용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공식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4제곱합 자, 우리가 4제곱이 나오려면, 즉 4차식이 나오려면 몇 차식을 제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2차식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곱합을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4차식이 나와요. 가운데 탕에 해당되시는 2a제곱 b제곱은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곱을 제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제곱합과 곱을 이용해서 4제곱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6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 6제곱은 6차식이잖아요. 그래서 3차식을 제곱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제곱합은 세제곱합을 제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당연히 가운데 탕인 2a 세제곱 b 세제곱은 또 마찬가지로 곱을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곱을 세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문제에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제곱합을 세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했었던 세제곱합 공식에 a 자리에 뭐를 대입한 결과가 똑같다. a 제곱과 b 제곱을 대입한 형태와 동일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은 2번 나오고요.
합 곱합 순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합은 제곱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 5제곱합이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5제곱합. 5제곱합을 좀 어려워해요. 5제곱합은 제곱합을 세제곱해도 안 나오죠. 세제곱을 제곱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5제곱이 나올까? 오차식은 문자가 5번 곱해진 녀석이죠. 문자를 5번 곱하려면 몇 차식과 2차식과 몇 차식을 3차식을 곱해야 5차식이 나옵니다. 문자가 총 5번 곱해지겠죠. 그러니 제곱합과 세제곱합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제곱합과 세제곱합을 어디서 구하죠? 아까 방금 했던 저기 옆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합과 세제곱합을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하신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면 좌변과 우변이 지금은 달라요. 가운데 탕이 자 요렇게 전개한 녀석과 요렇게 전개한 녀석이 나와요. 가운데 탕은 a 세제곱 b 제곱과 a 제곱 b 세제곱이 나옵니다. 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멋있죠? 이렇게 제거해야 깔끔합니다. 왜 이렇게 제거를 하느냐? 다시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변형식을 왜 쓴다? 합과 곱으로 나타내려고. 그래서 곱과 합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탕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5제곱 합도 막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해서 얘를 빼는 거구나. 아, 왜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7제곱 합이라던가 20제곱 합이 나오면 여러분도 그때그때 공식을 유도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한 3개짜리 변형식이 있죠. 이제 3개짜리 변형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자 3개짜리 변형식. 자, 요 녀석을 이제 변형을 할 건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문자가 3개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외워서 푸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결론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AB보다는 EAB가 조금 더 완전 제곱식에 적합하죠. 그래서 EAB를 만들기 위해 식을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고요.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 앞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전개했을 때 똑같죠? 자, 요 EAB를 이용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EA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하다? A제곱과 B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EA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B제곱과 C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CA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C제곱과 A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A제곱의 2개를 여기서 빌릴 수 있죠. 그리고 B제곱 2개를 여기서 빌리고 C제곱 2개를 여기서 빌려서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자, A마 B의 제곱, 그 다음에 B마 C의 제곱, 그 다음에 C마 A의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야 되죠. 자, 이것도 공식처럼 외웁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 첫 번째 식이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위에 식 0.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BC가 실수일 때는 제곱을 했을 때 전부 다 각 항은 0 이상이에요. 자, 각 항이 0 이상인 것을 3개 더했더니 0이 됐죠. 그러면 전부 다 0이 돼야 돼요. 자,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떤 식으로 드냐면 이런 식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호주머니에 주머니가 3개가 있어요. 자, 3개 주머니가 있는데, 자, 요 왼쪽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죠? 요 왼쪽 주머니에 호주머니 돈은 0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 1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주머니에. 자, 요 오른쪽 주머니에 호주머니 돈도 보니까 뭐 선생님이 뭐 7천만 원 있을 수도 있죠.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 빵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 호주머니 3개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합쳤더니 빵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각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돈들은 전부 다 0원이라는 얘기겠죠. 즉 0 이상인 것을 3개 더했더니 0원이 됐다 라는 것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 즉 A랑 B가 같아야 되고 B랑 C가 같아야 되고 C랑 A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A랑 B랑 C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게 삼각형의 세 변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삼각형인 경우. 삼각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얘를 삼각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육면체인 경우에는 정육면체구나. 자, 요 고등학교에서는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줍니다. 여러분들은 아, 이게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해볼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구하다 보면 자, 요 녀석이 0이다 라고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A뿔, B뿔, C가 0이거나 또는 ABC가 같다. 즉 정삼각형요. 자,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문제에 있으신 요 좌변, 물론 약간 인수분해 내용이긴 한데요. 이 녀석은 누가 전개된 녀석이냐? A뿔, B뿔, C.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요 친구가 전개된 녀석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얘는 좌변이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좌변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인수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인수가 0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방금 했죠. 요 두 번째 인수가 0인 경우는 A랑 B랑 C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 얘 또는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외우세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녀석은 아니지만 시중교재에는 엄청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자, 마플 시너지 49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16페이지입니다. 49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자,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합이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x, y, z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문자 3개짜리가 있어요. 문자 3개짜리는 공식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웠던 공식을 2개 쓰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 2개를 차분하게 밑에 쭉쭉쭉 쓰시면 돼요. 이 뒤에 있는 항은 2로 묶죠. 두 곱합은 2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 공식도 있죠. 또 쓰면서 한 번 더 외우자고요. 자, 쓰셨나요? 쓰면서 한 번 더 외우시고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공식에 따박따박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좌변은 루트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2고요. 그러면 이 친구도 2로 계산돼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2라는 거 구했어요. 구했네? 그리고 이 친구는 루트 6이고요. 이 친구는 2고요. 전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계산되겠죠. 그런데 xy z가 구해지지 않아요. 뭐지?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수식들을 차분하게 이용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방금 했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요 식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더한 게 0이거나 셋 다 같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 들어가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되거나 또는 x랑 y랑 z가 같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합이 루트 6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x, y, z가 결국 같은 문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요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아, 얘는 결국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아니고 x 더하기 x 더하기 x가 루트 6이구나. 아하,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고요. x, y, z를 구하라는 식은 결국 x 곱하기 x 곱하기 x, 즉 x 세제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요, 아까 방금 했듯이 요 식이 성립해도 a, b, c가 같아요. 즉 여기서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 식에서 아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2고 두 곱합도 2니까 빼면 0 되겠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서 바로 여기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좀 힘듭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 식까지는 나와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보면 요 식이 나왔다, 요렇게 해석하면 된다. 알겠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어요. 요렇게 풀거나 요렇게 풀거나.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역수관계 변형식이죠.
그러니까 역수관계 변형식을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도 얘는 제곱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수학상이 처음이신 친구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곱합 공식을 가지고 옵니다. 변형식 공식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외웠을 테니까 A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X를 대입하고 B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처음에 물론 이제 요 따로 외우는 게 가장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도 대입한다고 보면 역수관계 합은 제곱했을 때 가운데 탕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곱을 굳이 안 구해도 돼요. 곱이 이미 1입니다. 그래서 역수관계 변형식의 특징은 합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왜냐하면 곱이 일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역수관계 뭐 다 하지는 않을게요. 세제곱 합의 경우도 합을 세제곱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어렵죠. 이게 처음 하시는 친구들 좀 어려우면 아까 외웠었던 역수관계 세제곱 합 변형식을 이용합니다. 합 곱합 순으로 나오고 부호가 풀마풀이고 3이 2번 나온다고 했죠. 이걸 외웠다면 아하, 여기 A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X를 대입하고 여기 B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X와 X분의 1 곱해지면 1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 합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합도 마찬가지로 뭐랑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합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곱은 이미 일정합니다. 또 간혹 요런 것도 물어보죠. 이런 거. 요런 것들도 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위에 했었던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친구들은 기본기로 기본 공식을 적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자리에다가는 X를 대입하고요. B 자리에다가는 X분의 2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곱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가 X분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2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4가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기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실수로 2라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에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 문제 조건들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직육면체인데, 자, 직육면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B,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모서리의 합 그리고 겉넓이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부피. 가장 쉬운 게 부피죠. ABC입니다. 곱을 부피 형태로 주어져요. 그 다음에 쉬운 게 모서리 합이죠. 자, 모서리의 합은 이렇게 봅시다. 자, A라는 길이를 가지는 모서리는 총 몇 개 나옵니까? 총 4개가 나오죠. 그래서 모서리를 더하면 A라는 길이는 4번 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길이도 4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모서리의 합을 통해서 합을 주어줍니다. ABC의 합을 주어주죠. 자, 건널비는 뭐를 의미하느냐? 자, 건널비는 정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육면이라는 뜻은 면이 6개라는 뜻이에요. 육면. 그러면 여기서 AB라는 넓이를 가지는 요 면은 총 몇 개 등장한다? 2개 등장하죠. 그래서 AB라는 넓이를 가지는 면은 2개 등장하고요. BC라는 넓이도 2개. CA라는 넓이도 2개. 그래서 두 곱합을 건널비의 형태로 주어줍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중학교 공식이지만 까먹으신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요 정육면체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러면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얘랑 C를 피타 돌리면 되죠. 그럼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3분 L의 길이는 공식으로 외우신 친구들도 있겠죠. 피타 돌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외워서 푸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과 두 곱합과 제곱합과 곱을 문제에서 주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바르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 1단원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